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 준비 시간을 확실하게 절약해 줄 수 있는 AI 도구죠. 감마의 강력한 기능들을 알아볼 텐데요. AI가 어떻게 프레젠테이션을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검색 엔진을 통해서 감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마.app라는 URL을 직접 치고 들어오실 수도 있겠죠? 이게 감마 메인 화면인데요. 먼저 사인업 버튼을 눌러서 구글 계정으로도 가입할 수 있고요. 이메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로그인을 하면 이 화면이 나오는데요. 새로 만들기라는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 가지 방식이 나오는데요. 가장 중앙에 있는 것이 가장 인기 있는 방식입니다. 주제를 프롬포터에 입력하면 내용부터 디자인까지 한 방에 생성해주는 옵션이고요. 좌측 메뉴는 텍스트로 내용을 입력하면 그 내용에 맞게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생성해주는 옵션, 그리고 우측에 있는 메뉴는 기존 문서 혹은 프레젠테이션 파일 또는 웹페이지 기사 이런 URL 정보를 입력하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생성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널리 쓰고 있는 생성 이 옵션을 통해서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무료 사용자이기 때문에 무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감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세 가지 옵션이 나오는데요. 저희는 프레젠테이션을 선택해야겠죠.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카드 수가 나오는데요. 파워포인트에서 슬라이드라는 개념하고 똑같고요. 언어를 선택할 수 있고 이 란에 내가 만들 프레젠테이션의 주제나 세부 내용들을 입력하면 자료가 생성이 되는 거죠. 저는 인공지능의 일상 속 역할, AI가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자료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내용들을 프롬프트에 입력을 했고 개요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목차가 생성이 됐죠? 이 프롬프터 우측에 있는 재생성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목차들이 계속 제시가 됩니다. 좌측에 마우스를 올리면 6개의 점이 보이는데요. 이 점을 잡고 드래그를 해가지고 이 슬라이드의 위치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차와 목차 사이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목차를 추가할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설정 메뉴에 가면 슬라이드의 텍스트 양을 얼마나 담을 거냐, 요약해서 담을 거냐, 일반 보통 수준으로 담을 거냐, 아니면 내용을 좀 많이 넣을 거냐, 텍스트의 양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어디에서 불러올 거냐, 자동으로 그냥 생성할 거니, 아니면 웹에서 불러올 거냐, AI 이미지로 생성을 할 거냐, 그리고 이미지 스타일도 정할 수 있는데요. AI가 만들어준 사진 스타일이 될 수도 있고, 일러스트 기반의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이미지 스타일을 여기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실사 사진 이미지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모델은 어떠한 AI를 쓸 거냐, 무료는 스테이블 디퓨전 엑셀 버전하고 플레이그라운드 2.5 버전을 통해서 이미지를 추출해 주는 것 같고요. 유료 서비스는 달이나 이미진 3 조금 더 고도화된 AI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윤곽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번역 오류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목차나 컨텐츠 혹은 스토리 라인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이건 제 바람이긴 한데 감마가 좀 더 완벽한 툴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훨씬 디테일하게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팩트 베이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프레젠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메시지고 그 핵심 메시지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인 스토리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가 프레젠테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그냥 일반적인 모듈 형식의 팩트 베이스로 목차가 구성이 돼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에 보면 현재 잔여 크레딧이 적혀져 있는데요. 무료 회원가입을 하면 400 크레딧이 주어지고요. 슬라이드 하나를 만들면 보통 40 크레딧이 소진이 되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마다 크레딧이 소진이 되죠. 계속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마를 설정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테마도 계속 추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테마를 선택해 볼까요? 그리고 생성을 누르겠습니다. 자, 슬라이드가 계속 생성되고 있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슬라이드가 생성이 됐죠. 내용의 디테일은 좀 허접하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슬라이드를 만들어 나가는 것보다 이런 얼개를 만들어 놓고 내용을 추가해 가면서 완성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좀 더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미지는 실사 사진 이미지를 원했는데 어떤 것은 합당하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또 살짝 AI 느낌이 나는 사진들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인터페이스는 파워포인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감마를 쉽게 이해하시려면 크게 네 부분을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좌측의 목록 부분, 전체 슬라이드의 얼개가 보이는 부분이죠. 그리고 상세 슬라이드 부분, 실제 내용이 담겨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측의 이 영역을 참 뭐라고 해야 할까 좀 고민이 많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임포트 부분이라고 하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다른 시각 자료나 형식을 불러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상단 베이직 메뉴 영역이 있습니다.
자료를 공유하거나 다운로드를 받거나 감마의 세팅과 관련된 부분, 어떻게 보면 파워포인트 파일 메뉴라고 보시면 적합할 것 같은데요. 감마는 이렇게 4개의 영역이 있고 4개의 영역에서 아주 간단하고 또 직관적으로 슬라이드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목록 부분을 살펴볼까요? 목록을 보는 방식은 필름 스크립트 형식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목록 보기 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목록을 클릭해서 파워포인트처럼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측 마우스를 클릭해서 목록을 자르고 복사하고 복제하고 삭제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메뉴들이 있습니다. 상세 슬라이드 부분은 실제 슬라이드를 만들어 나가는 영역인 거죠. 이 좌측 부분의 메뉴와 우측의 메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시각 요소에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혹은 텍스트 같은 데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시각 요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자동으로 나오니까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좌측에서 또 맨 좌측에 있는 이 메뉴를 누르면 이 카드를 복제할 수 있고 또 링크를 복사할 수 있고 카드를 내보내게 할 수 있고 삭제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메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앙에 있는 메뉴가 중요한데요. 이 슬라이드의 큰 흐름, 레이아웃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사진을 넣을 건지, 그렇죠, 별로죠? 우측에 넣을 건지, 아니면 전면에 깔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거죠. 좌측이 가장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의 색상도 조절할 수 있고요. 또 배경도 추가할 수 있고,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결정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좌측에서 맨 우측에 있는 메뉴는 AI로 세부적인 디테일을 만질 수 있는 메뉴입니다. 텍스트의 내용들을 좀 더 디벨롭할 수 있고, 맞춤법이나 문법 같은 걸 수정할 수 있고요. 또 번역도 할 수 있고, 내용을 길거나 짧게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을 이 AI가 다른 형식으로 또 업그레이드 해줄 수도 있고요. 또 이미지를 추가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인데, 얘는 크레딧이 추가적으로 사용이 되거나 크레딧을 다 사용 소진을 하면 유료 서비스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 메뉴에 노트 추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슬라이드마다 추가적인 설명이나 메모를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파워포인트에서 슬라이드 노트 있잖아요. 슬라이드 노트와 같은 기능입니다. 슬라이드의 주요 포인트를 기록하거나 발표할 때 구체적인 설명을 적어놓는 용도인 거죠. 그리고 이런 텍스트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댓글 추가 그리고 반응 추가라는 메뉴가 뜨는데요. 이거는 간마는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협업이 가능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서 여러 사람과 슬라이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그때 서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팀원들이 슬라이드 작업 중에 서로 의견을 나누고 또 어떤 코멘트를 적어서 슬라이드를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데 도움을 주는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마가 굉장히 직관적인 게 이 각각의 시각 요소를 지금 이미지를 클릭했죠. 그러면 이 이미지를 작게 크기를 조정해 줄 수도 있고 이 포인트를 변경해 줄 수도 있고요. 배경을 제거를 해 주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각각의 시각 요소를 클릭하거나 마우스를 오버하면 객관적으로 수정할 수가 있고요. 텍스트도 마찬가지겠죠. 텍스트를 활성화하면 텍스트의 색상도 변경할 수가 있고요. 볼드, 이탈릭, 그 다음에 텍스트 정렬 방식 이런 것들을 다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이어그램들도 상세 메뉴를 클릭해서 레이아웃을 살짝 바꿔줄 수도 있고요. 지금 슬라이드를 보면 슬라이드의 높이가 다른데요. 이 부분이 베이직 메뉴죠. 베이직 메뉴에 가서 페이지 설정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플루이드라는 슬라이드 크기로 되어 있는데 얘를 16:9로 만들어주면 사이즈 통일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측에 임포트, 제가 정한 이름인데요. 임포트 메뉴는 여러 가지 시각 요소들을 추가할 수 있는 메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카드 템플릿, 슬라이드를 추가하는데 그 레이아웃을 어떤 레이아웃으로 추가할 거냐를 정할 수 있는 거죠. 우측 메뉴는 대부분 다 드래그를 통해서 첨가를 하는데요. 슬라이드와 슬라이드 사이에 이러한 레이아웃을 직접 첨가할 수도 있고요. 슬라이드 내에 이런 새로운 형식들의 레이아웃을 세부적으로 다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 레이아웃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얘는 조금 더 세부적인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역시 슬라이드와 슬라이드 사이에 새로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슬라이드 내에 이런 레이아웃들을 추가적으로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포트 메뉴 중에서 세 번째로 기본 블럭이라는 것은 텍스트를 추가할 수 있는 메뉴인데요. 텍스트가 나올 수 있는 유형과 경우의 수들을 웬만큼은 다 잡아놓은 것 같아요. 텍스트를 그냥 일반 타이틀 형식으로 넣을 건지 테이블에다가 넣을 건지 아니면 이런 메모 상자나 정보 상자 느낌으로 넣을 건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가이드를 잡아놓고 얘네들을 드래그해서 그냥 텍스트만 입력하면 되는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이번에는
카드 템플릿, 빈 카드를 하나 집어넣고요. 네 번째 메뉴인 이미지 추가 메뉴, AI로 이미지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미지를 어떤 방식으로 생성을 할 거냐, AI로 생성을 할 거냐, 아니면 무료 이미지 사이트죠. 언스플래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뭐 GIF 형식, 아이콘 형식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우리가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기능이 굉장히 편리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프롬프터 향상을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키워드 내용도 좀 향상시켜 주네요. 생성을 누르고요. 좋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생성이 됐죠. 그리고 비디오나 뭐 유튜브나 뭐 비메오나 이런 데서 다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임포트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죠. 차트와 다이어그램들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차트는 세로막대, 뭐 가로막대, 꺾은선, 원형 뭐 이런 기본적인 차트들이 있고 기본적인 다이어그램들은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실제 그래프에 적용이 되기도 하고요. 파워포인트에서 엑셀 시트에다가 입력을 하면 구현하는 방식과 동일한데, 자, 문제가 뭐냐면 감마에서 작성한 파일을 파워포인트로 다운로드 받으면 텍스트는 살아있는데요. 그래프와 다이어그램은 벡터 형식이 아닌 비트맵 이미지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게 통 이미지로 저장이 돼서 수정할 수 없는 최악의 단점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 데이터 수정이 불가능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상단을 베이직 메뉴라고 제가 표현했죠. 테마를 다시 수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발표자 보기를 누르면 슬라이드 노트를 보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메뉴이고요. 전체 화면으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웹브라우저 이 탭 크기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AI로 모든 카드를 편집하는, 디벨롭하는 메뉴들이죠. 이거는 감마 프로로 업그레이드 해야지만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파워포인트로 내보내기 할 수가 있죠. PDF로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PNG로 내보낼 수도 있고, 파워포인트로 내보내기를 할 수 있다는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분석 메뉴가 있는데요. 이 분석 메뉴는 프레젠테이션의 성과와 관련도를 평가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 슬라이드나 페이지가 몇 번이나 뭐 조회가 됐는지, 각 슬라이드에 사람이 머문 시간을 추적해서 뭐 어떤 슬라이드가 집중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어떤 부분에 관심을 보였는지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고, 결국 최종적으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좌측의 목록 영역, 그리고 상세 영역, 그리고 임포트 영역, 베이직 영역에 대한 주요 기능을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텍스트 붙여넣기 기능을 가지고 생성해 보겠습니다. 처음 주제와 동일하게 인공지능의 일상 속 역할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생성해 달라고 GPT에 요청해 보겠습니다. GPT가 8장의 슬라이드 내용을 도출을 해줬는데요. 전부 다 해볼까요? 8슬라이드의 내용을 복사해서 감마에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생성해 볼까요? 계속. 역시 테마를 선택하라는 옵션이 나오고요. 자, 이번에는 이 테마를 선택해 볼게요. 아, 좋습니다. 벌써 완성을 해줬네요. 전체적인 테마에 맞게 이미지나 이런 일러스트에 톤 앤 매너도 다 맞춰주는 것 같아요. 아,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텍스트 기반으로도 생성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파일 또는 URL 가져오기 기능을 가지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생성해 볼 건데요. 클릭을 하면 파일을 업로드할 거냐, 아니면 구글 슬라이드나 문서를 가져올 거냐, URL을 가져올 거냐, 뭐 이런 옵션이 뜨는데, 이번에는 저희 회사 홈페이지의 내용을 가지고 슬라이드로 구현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URL을 한번 입력을 해보고 그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역시 테마를 고를 수가 있고요. 테마를 고르고 생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정확하게 8장의 슬라이드를 생성을 해줬고요. 어쨌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초안을 만들어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물론 내용을 다 다듬고 새로 재편을 해야 되지만 굉장히 시간은 많이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한 감마의 기능들이 여러분 프레젠테이션에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만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기획적인 측면에서 AI가 제안하는 구조나 내용이 아직은 좀 어설픈 점이 많고요. 디자인 커스터마이징도 아직은 좀 제한적이죠. 복잡한 내용을 담아야 하거나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시각적인 임팩트를
주시려면 아직은 좀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그냥 감마를 통해서 큰 얼개나 흐름 정도를 잡는다고 생각하시고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도 초보자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니까 꼭 사용해 보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다른 팁이 필요하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레젠테이션 고수되기 프로젝트